자, 이제 유리함수예요. 근데 유리함수의 모든 유리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야. 제목이 유리함수인데 정말 유리함수 중에 특징 있는 한 가지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 자, 그게 뭐냐? 일단은 얘를 기본형이라고 부른다. 자,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y는 x분의 k가 되면서 이 x분의 k에서 k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지만 분모는 당연히 0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분모는 당연히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자,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뭐가 자동으로 등장한다? 정의역이 별말 없으면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있을 텐데 이 x가 0이 아닌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랬어요? 자, 이게 정의역이 되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은 누구랑 동일해? x랑 y랑 곱이랑 동일해.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내가 x좌표, y좌표를 곱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정리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게 경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자, k 값 한번 봅시다. k 값이 만약에 양수잖아요. 양수면 얘가 뿔뿔 아니면 뭐다? 마마죠. 부호가 뿔뿔 아니면 마마입니다. 따라서 몇 사분면? 여기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때 여기 x축, 여기 y축입니다. 그리고 점을 하나하나씩 대입을 합니다. 점을 하나하나씩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씩 대입을 했었을 때, 자, 어떠한 곡선이 만들어질 거냐면 이러한 쌍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려질 겁니다. 점을 찍어 보세요. 점을 찍어 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건데, 자, 근데 이거에 특징이 하나 있어.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느냐? 자, 보세요. x좌표, y좌표,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집어넣더라도 식이 변화해, 변화 안 해? 변화 안 하죠. 변화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자체적으로 y 꼴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적어보고 계신다. 마찬가지 누구에 대해서도 여기다 집어넣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더라도 마x, 마y가 부호가 상쇄되면서 어차피 k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전히 y 꼴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죠.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더라. 오케이? 다른가요? 그러면 그러네. 자, 그리고 봐. 특징을 조금 더 볼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보세요. k가 양일 때만 지금 일단 먼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x가 계속 커지는 거야. 계속 커지는 거야. 100분의 1, 100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억분의 1 이렇게 막 쭉 커지는데 k가 계속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x축보다 살짝 위쪽에 계속 갈 건데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닿지는 않겠지.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점근선입니다. 곡선이 어디? 한없이 커질 때 점점 다가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가로 점근선이 하나 있겠죠. 근데 누구도 있어요? 세로 점근선도 있습니다. 세로 점근선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세로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갑니다.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닿을 듯 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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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특징을 좀 잡아봅시다. 일단 특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첫 번째, k 값이 양이면 몇 사분면 그려진다?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진다. 오케이?
일사분면과 선사분면이 그려진다. 첫 번째 특징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다른 그래프는 없었던 게 딱 생기잖아. 그게 뭔데?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있을 텐데 그 점근선이 세로 점근선도 있을 거고 가로 점근선도 있을 거예요. 세로 점근선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x 이퀄 제로입니다. 가로 점근선을 y 이퀄 제로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x 이퀄 제로와 y 이퀄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로 점근선, 가로 점근선이 있는데 점근선들끼리 만나는 점이 하나 있네. 그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네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뭐다?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얘를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느냐면 얘는 선대칭의 측면입니다. 자, 선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의 대칭이 더 있겠네. 점대칭도 됩니다. 점대칭도 됩니다. 생각을 해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더라도 어차피 같아지잖아. 뭘 할 수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칭성이 크게 두 개 있는데 점대칭도 있다는 얘기야. 점대칭이 있는데 그 점대칭을 내가 0,0이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일반화 시킬 때도 이제 도움이 될 거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는 걸로 됐죠? 잘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까지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자, 그럼 봐봐. 대칭성까지 이까지 했으면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된 상황이고, 네 번째 봅시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거든.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k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랑 멀어지느냐면 원점과 멀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점은 뭐다?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과 멀어진다. 멀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는 요 지점 있어. 그럼 요 지점이 있을 때니까 여기다 x를 대입해. 그럼 x제곱이 루트 k가 되겠죠. 아,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루트 k가 되는 거고 여기도 루트 k가 됩니다. 그러면 k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이즈가 점점 멀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하나 더. 점근선의 교점과 가장 가까운 순간. 자, 점근선의 교점과 가장 가까운 순간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뭐야? 어느 부분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잘했나요? 오케이? 잘했어요? 만나는 순간이 가장 가까운 순간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봅시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좀 생각을 할게. 자, x 이퀄 0이 이렇게 있습니다. y 이퀄 0이 이렇게 있고요.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을 거고 자 정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여기 들어있는 y는 x분의 k에서 이 k 값이 음수라고 둔다라면 몇 사 분명 그려진다고? 몇 사 2, 4분명과 점근선 기준으로 자 점근선 여기 있는 요 기준으로 4, 4분면에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곡선 위에 내가 아무 점이나 잡았다고 쳐. 곡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았다고 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잡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잡을게요. 알파 콤마 알파분의 k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셨죠?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잖아. 여기가 원점이니까 거리는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분의 k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L이라고 둔다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L이라고 둔다라면 L이 되겠죠. 오케이? L이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양수고 얘도 누가 보더라도 양수가 될 거니까 쌤 그러면 산술기하 우리 명분 파트에서 배웠었던 산술기하를 이용해주면 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분의 k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큰 거나 같다? 2개 곱해서 2개 루트 씌워준 거 2배에 2개 곱해서 루트 씌워준 거 그럼 절대값 k가 되겠죠. 다 했나요? k 제곱 해줄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언제 같아지는데? 알파 제곱과 누구랑? 알파 제곱 분의 k 제곱이 서로 같을 때 떼내면 알파의 절대치랑 누구랑 같아진다? 알파 분의 k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근데 알파라는 값이 만약에 양수면 얘가 양수고 얘는 k는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호가 바꿔질 거니까 결국 어느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느냐? 서로 같은 순간이니까 서로 같은 순간이에요. 같은 순간인데 알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봅시다. 어느 부분이에요? 알파 분의 여기 k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서로 같아지는 거.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고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얘랑 더하게 되면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알파와 알파분의 k를 합했을 때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어느 곡선 위에 있다? y 꼴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y 꼴 마이너스 x가 결국 뭔데? x랑 y를 더하면 얼마 나오는데?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알파가 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저 위에 있다. 근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엄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점근선 교점과 점근선에서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물어볼 때 그 순간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고 자, 우리가 몇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게 당연히 얘가 거리가 짧을 것 같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최소가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지점의 좌표는 뭐다? y 꼴 마이너스 x랑 교점 또는 y 꼴 x랑의 교점에서 최소가 일어난다. 끝! 그 다음 두 번째 자 점점 멀어진다고 이게 점점 커지면 멀어진다라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것 좀 봅시다. 이거 언제 많이 했는데? 언제 많이 했느냐? 니들 중학교 1학년 때 보는 거 기억 안 나? 이 넓이 얼마인데? 라는 거 기억 안 나요? 저 넓이 얼마죠? 절대값 K 기억나? 왜? X랑 Y랑 곱해야 되잖아. 곱하는데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절대값 K 기억나죠? 그래서 저 정도까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나오니까 가르쳐주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K값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도 K가 되겠고 절대값 K가 되겠고 이런 것도 절대값 K가 되겠죠. 이런 것들 뭐가 된다? 이것도 절대값 K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넓이 자체가 계속 똑같이 모양이 변하더라도 유지되더라. 기원형입니다.
자, 기본형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왜 기본형을 계속 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본형을 뭐한다? 이동시킬 겁니다. 기본형에 있었던 것들 성질 그대로 이동만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질이 기본형에서 다 생기는 겁니다. 자, y는 x분의 k라는 기본형이 있었어요. 자, 이 기본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대칭성, 정의역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일단 k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부호가 만약에 플러스면 몇 사분면? 1, 3, 4분면 마이너스면 2, 4, 4분면 살짝 그려준다면 자 y = 0이다라는 점근선 하나 그 다음에 y = x라는 x = 0라는 점근선 하나 자 k 값이 만약에 양이 되면 k 값이 양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만약에 k 값이 음이 되면 자 점근선 점근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하나 그려지더라 됐죠? 자 첫 번째 k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런데 k 값은 부호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뭐다?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 적어놨어요. 오케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 적어놨으니까 그건 알아서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성이죠. 자 대칭성은 크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다는 얘기야. 점대칭과 선대칭 다 있었고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직선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적으면 포개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대칭성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거고 자 세 번째 뭐예요? 넓이 있죠. 넓이 넓이가 어떻게 되더라? 절대값 K가 되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최소인 순간 최소인 순간이 뭐? 거리가 오케이? 최소인 순간 거리가 최소인 순간 그 이미지 기억나시죠? 요 순간이다.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이더라. 오케이? 됐지? 자, 저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뭐가 있느냐? 쟤를 평행 이동시킬 겁니다.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q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평행 이동시킨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표준형이라고. 오케이?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서부터는 뭐 저기랑 동일한데 자 k 값이 음수라고 합시다. 뭐 똑같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k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겠는데? x = p 둘 다 보여주자고 별거 없으니까 y = q 음수잖아. 가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마이너스 1에 대해 대칭이고 y = x, y = x래.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됐어?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변하는 게 없어. 위치만 변하니까 변하는 게 없어. 단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잘 들어봐. 왜 할 얘기가 없느냐면 이런 거야. 전대칭이네, 선대칭이네 라는 게 별로 효과가 없어.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차이는 뭔데? 부호만 차이 나잖아. 합하면 어떻게 되는데? 0이, 합하면 0이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제대로 얘가 전대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야. 자, 물어볼게. 물어보면 어차피 대답 안 할 거니까. 그냥 내가 답을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얘랑 x좌표 합하면 얼마? 2p입니다. y좌표 합하면 2q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대칭, 상대적인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점들에 자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두고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두면은 x1과 x2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누가 나와야 돼? p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합이 2p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y1 더하기 y2를 2로 나눠가지고 그 2로 나누면 누가 나온다? q가 나오니까 합이 2q, 합이 2p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나중에 이제 난 이거 다 설명해줬대? 이런 대칭성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실내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x 이퀄 2가 있어요. y 이퀄 3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면 돼. 틱 그려지고 틱 그려지면 돼. 자, 근데 원이 하나 틱 있어. 원이 하나 그려지면 돼. 원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틱 그려지는 거야. 근데 원이 저 녀석과 만나면서 생기는 교점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대. 근데 얘를 A, B, C, D라고도 썼을 때 각 X좌표를 X1, X2, X3, X4라고 두면 Y좌표는 그냥 생각할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답할 수 있죠? 얼마가 되는데? 합은 항상 X 이퀄 2니까 합은 4. 또 4. 왜? 누구랑 더하면 상대적인 위치가 같잖아요. 누구랑?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원도 원의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 곡선도 누구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의 중심이 여기 박혀 있을 때 당연히 그런 뉘앙스로 풀었겠지. 그렇게 냈겠지.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오케이? 됐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따라서 얘랑 상대적인 위치가 동일할 거니까 X2랑 X4랑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얼마 나온다? 2가 나오니까 2예요. 그래서 이거의 합은 얼마가 된다? 합은 당연히 4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여기 들어있는 얘랑 두 개 더한 것도 당연히 합이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올 거니까 전체적으로 합이 얼마? 8이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조금만 더 가볼까? 조금만 더 가봅시다. 마지막이야. 자, 하나만 더. F에 2a 빼기 x F의 x. 오케이? 얘랑 관계가 있어요. 자, 얘랑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얘랑 무슨 관계일까? 안에 있는 거는 합이 얼마? 2a. 합이 2a인 두수. 합이 2a인 두수는 항상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합니다. 납득하세요? 합이 4야. 얘들아, 합이 4야. 합이 4가 띵 나왔어. 두수의 합이 4래. 1, 3, 2, 2, 마이너스 5, 9 이런 것들. 걔는 누구로부터?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돼. 이해되세요? 나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어. 아씨, 합이 일정해. 근데 합이 일정하면 정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대. 왜 그럴지 해봤지. 합이 3이야. 합이 4야. 합이 4니까 1, 3, 2, 2,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얘네들이 모조리 x 이퀄 2라는 녀석부터 거리가 다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 표현은 합이 얼마? 2에. 그래서 누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A가 정중앙이다. 얘가 중앙이다. 라는 거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 이퀄 a가 여기 있으면 한쪽 점이 여기 있잖아. 한쪽 점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만큼 떨어졌으면 똑같이 요만큼 떨어진 점들이 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 됐죠? 근데 쌤, F가 있는데 F는 함수 값이야.
함수값을 띡 더했는데 함수값을 더했어요. 그게 2b래. 이 말은 또 다시 무슨 말이에요? 함수값이 또 누구로부터?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럼 봐. 어떻게 되느냐? b가 있었다고 쳐. b가 있었다고 쳐요. 이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자 같은 거리가 대응이 있는데 y표 b가 뭐 대충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여기 한 점이 여기 찍혔어. 그럼 다른 한 점 무조건 여기 찍혀야 돼. 왜? 떨어진 거리가 동일해야 되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 점이 뭐 여기 찍혔어. 한 점이 뭐 여기 찍혔어. 쭉 가가지고 여기 찍혔다고 쳐. 여기 찍히게 되면 무조건 이 점에 대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A로부터 X들이 떨어진 거리랑 B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뭘 뜻하느냐? 이 함수가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는 표현을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더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됐죠? 자,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죠. 별 수 있나요? 여기 어떻게 표현할까? 2죠?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 f의 4 빼기 x 더하기 fx 떨어진 거리 합이 4.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고 3이잖아. 그럼 얼마? 3이 아니라 그거의 2배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다? 얘를 의미하는 거야. 2,3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다 얘기해 드렸어요. 다 됐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이게 좀 고비인데. 그렇지. 이게 고비야. 이게 고비입니다. 다른 게 고비가 아니라 대칭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약간은 고비가 될 거니까 그 부분들을 잘 넘어섰으면 좋겠고, 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내일 정리할게. 한번 더 정리하긴 할 테니까. 자, 일단 표준형 끝났습니다. 표준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자, 하나만 더. 보자. 일반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본형과 표준형은 그냥 뭐 위치 이동 저 좀 자세하게 했고, 이제 문제로 학교 시험 문제화 되어서 나올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부 다 일반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y는 적어볼게요. 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봐봐. 2x 마이너스 3분의 숫자가 좀 그런가? 그리고 여기에 x 더하기 1은 y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목과 나머지 형태가 조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이 얘기야. 자, x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눠준다? 2x 빼기 3이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 2분의 1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2분의 1 해주면 여기 x가 되고 여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식끼리 빼주면 2분의 5가 등장할 텐데, 자,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있는 수식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2x 빼기 3분의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되니? 2x 빼기 3에
2분의 1에다가 빼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가 등장하겠죠. 오케이? 2분의 5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목 하나 나오고 여기 재수 목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까지 나오고 정리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2x 빼기 3분의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인데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할까 싶기는 해. 자, 어떻게 해줬다? 개수분의 개수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5 나옵니다. 맞죠? 됐어? 그래서 그렇게 좀 변형하는 게 좀 더 낫겠네 라는 거고. 자, 근데 이 생각은 하셔야 돼.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K값이 있어요. K값. 여기 들어있는 K값을 2분의 5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K값이 2분의 5가 아니라 4분의 5라는 거. 오케이? 2로 나눠가지고 4분의 5입니다. K값은. 그래서 2로 나누고 2로 나눠가지고 K값 자체는 x 빼기 2분의 3분의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의 값이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이게 K값입니다. 오케이? K값은 다시 나눠야 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단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해주면 돼? 일단 첫 번째 A분의 C 나오겠죠. 더하기 두 번째 계속 부러지냐 AX 플러스 B분의 뭘 집어넣으면 된다? C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시고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시고 그다음 뒤에 더하기 D를 해주면 되는데 K값은 아니다라는 거. 얘가 K값이 아니에요. K값은 어떻게? 우리가 X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될 때 K값이야. 저거 왜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봐봐. 결국에는 K값끼리 일치해야지만 평이 이동해가지고 포갤 수가 있어요. 근데 K값을 올바르게 찾는 방식을 모르면 평이 이동해서 누가 겹쳐지는지 잘 모를 거니까 K값 자체는 얘가 K값이 아니고 K값은 달라요. K값은 어떻게 해준다? 얘를 다시 누구로 나눠준다? A로 나눠주는 거예요. A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A로 나눠주면 좀 식이 많이 커지긴 하겠지만 여기 A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얼마가 되니? A 제곱 분의 마이너스 BC A로 나눠줄게.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뭐로 나눠주면 된다? A로 나눠주면 돼. A분의 D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K값이 됩니다.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A로 나눠줘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나머지는 다 끝났고 역함수 봅시다. 마지막으로 역함수입니다. 끝이에요. 역함수는 표준형의 역함수가 있을 거고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 표준형이야. 표준형인 순간과 그 다음 두 번째 일반형인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자, 일반형의 형태가 있을 텐데 갑자기 유도하려고 하니까 좀 유도 일단 내일 합시다. 유도는 내일 하고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야. 얘를 fx라고 볼게.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x는 딱 이렇게 됩니다. 특이한 게 k가 유지됩니다. k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x 빼기 뭐다? 바뀐다고. 역할 자체가 바뀌니까 여기 q야. 그다음 뒤에 있는 건가요? p야. 이렇게 바뀝니다. p와 q의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정면선의 교점이 a, b였으면 b, a가 되는 건 동일할 거니까. 자, 일반형 봅시다. 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y는 x 빼기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될 건데, 자, a와 d는 그대로 두고 얘는 부호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꾼 거야. 부호를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도 바꿔줍니다. 그럼 얘를 fx라고 두면 f 인버스 x는요 이렇게 됩니다. ax와 d는 그대로 두시고 누구는 여기 있는 b와 c는 부호를 바꾸면서 위치도 바꿉니다. 오케이? x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지금부터 한번 얘는 보여줄게. 얘는 집에 가서 니들이 한번 해봐봐. 해봅시다. 가볼게요. 자, 얘 먼저 y에다가 ax 플러스 b 양변에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a cx 플러스 b가 된다. 그리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거 요거에서 묶어내서 좀 정리해 줄 거거든요. 묶어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묶어내서 정리하면 ay 마이너스 c의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저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저쪽으로 넘기면 by에 마이너스 붙을 거고 더하기 t가 되겠네. 그리고 나눠주면 됩니다. x는 ay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y 더하기 d가 될 거고 y 꼴 x 대칭시키면 여기서 y 꼴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위에 있는 녀석 그대로 됩니다. 오케이? 됐지?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끝? 다 됐지? 다 됐어요? 자, 이제 뭐 할 거 없고 문제 풀어봅시다. 12-6번부터 볼게요. 12-6번부터 하나씩 봅시다. 12-6번부터. 오늘 다 할 수 있겠나? 이 공간 안에 다 할 수 있겠지. y는 갑니다. 바로 표준형 2 더하기 뒤에 있는 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대입 2. 오케이? 다 됐죠? 첫 번째 거 끝.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점근선이 누가 되는데? x 이꼴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에요. 됐죠? 표준형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 다음에 y꼴 얼마가? y꼴 2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기준으로 어디? 몇 사분면? 양수니까 2,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 이까지 됐지? 그럼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3에서부터 마3이 어디 있어요? 여기 좀 있겠네. 마3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겠네. 계속 쭉 내려갑니다. 그때의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될 거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싸그리 다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이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입니다. 여기 0. 그럼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 0 집어넣으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요. y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등장하게 될 거고 이러한 뭐를 y를 모아놓는 게 치역이 되겠지. 첫 번째 거 끝. 그 다음 두 번째 정의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자, y가 0 이하야. y가 0 이하니까 여기가 좀 밑에 있겠죠. 0 이하. 얘보다 좀 밑에 있으니까 0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여기 x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되면 되겠네. 마이너스 3 되면 아니죠. 0 되려면 얼마 되는데? 선수가 마이너스 3 되면 0 되는데? 아니죠. 됐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원 넣어야 되는구나. 미안. 마이너스 20원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0원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0원 넣으면 얘가 0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작거나 같은 것도 말이 안 되구나. 마이너스 1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 다음 두 번째 3 이상이다.
3 이상이니까 한 이 정도쯤 3이 있겠죠. 그럼 3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3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기본 문제 12-7번에 보면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fx가 누가 되느냐 거기 적혀있죠. x 플러스 c 분의 위에 ax 플러스 b가 되고 자, 첫 번째 2,8을 지나고 점근선의 직선 x 이퀄 1, y 이퀄 3이다. 자, 2,8을 지난다. 얘가 2,8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고 점근선이 x 이퀄 1 y 이꼴 얼마? 3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누가 되는데 1,3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봐 뭐예요? 개수분의 개수? 맞죠? 요거 한 개 더 할까? 여기 봐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야.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값. 얘 같은 경우에도 점근선 자체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입니다. 점근선 자체가 분모가 0이 될 거니까 자,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가 분모가 0이 되는 값. 분모가 0이 되는 x값. 점근선. 그 다음에 a분의 c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 개수분의 개수. 오케이? 개수분의 개수. 그래서 y는 a분의 c가 될 건데 그냥 개수분의 개수라고 합시다. 개수분의 개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식으로 딱 봤었을 때 x 이꼴 마이너스 c 점근선 하나. 그다음 두 번째 y는 개수분의 개수 1분의 a니까 그냥 a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점근선을 찾을 수 있어요. 얘가 3이고 그다음 얘가 1이 될 거니까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c 값이 마이너스 1 하나. 그다음 여기가 3이라는 a 값 하나.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8 나와야 되니까 b 값 구할 수 있겠지. 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같은 문제니까 한 번 더 다시 할까? 2번 다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 자,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이고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꼭 그 말이잖아. 아,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2가 세로 점근선 y 이꼴 1이 가로 점근선이다.